블로그 제목만 잘 지어준다면 콘텐츠가 아무리 별로라도 일단 눌러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말은 콘텐츠가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는 요인 중 8알이 타이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김홍수 마케터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포스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콘텐츠 전쟁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블로그 제목 추천을 해줄 정도로 잘 짓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목 짓기 어려워서 그에 대한 노하우를 살펴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요. 본론에 앞서 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4가지로 구성해 보았고요. 순서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콘텐츠 전쟁 시대입니다. 각자만의 이유로 제목을 지을 때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제목을 지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블로그 제목만 잘 지어준다면 콘텐츠가 아무리 별로라도 일단 눌러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말은 콘텐츠가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는 요인 중 8알이 타이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훌륭해도 타이틀이 별로면 보여줄 기회를 잃는데요. 반대로 내용이 빈약해도 타이틀에서 후킹이 된다면 최소한 높은 조회수라는 한 가지 성과지표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된 카피라이팅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글자 수를 최소화하여 제목을 짓는 방법입니다. A와 B에서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선 B는 1초 만에 모든 텍스트가 읽히고 한눈에 들어오는 가독성으로 쉽게 인지되지만 A는 문장이 길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여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중복되어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어떤 미디어 채널이든 제목은 가독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눈에 읽히지 않으면 독자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금방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가독성은 글자 수가 15자 내외일 때 가장 극대화되는데요. 예시 A를 살펴보면 공백을 제외하고 34자인데 B의 글자 수는 15자입니다. 타이틀은 25자를 넘어가는 순간 한눈에 읽히지 않고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없는 좋지 않은 카피가 되는데요. 물론 첫 시도에 매력적인 카피를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만 쓰고 싶은 문구를 먼저 생각한 뒤 가지치기 하면서 매끄럽게 만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음표를 넣어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는 가능, 해외는 위험 같은 예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물음표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변하는데요. 그 구어체가 바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목이 명시로 끝나면 독자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그럴까? 그랬다고? 처럼 구어체로 물음표를 붙이게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받는 조언이 숫자를 활용하라입니다. 위 예시를 보시면 몇 배, 몇 퍼센트, 몇 원, 몇 분 같은 숫자를 추상적인 단어로 넣는다면 효과가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넣어 제목을 카피라이팅 하다 보면 독자는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추후 유저가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응이 좋았던 타이틀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어쩌면 창의성은 전혀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베끼고 흉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받을 정도면 그대로 작성하시려고 하는 타이틀을 사용해도 효과를 보시겠지만 인기 있는 타이틀을 가져와 자기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블로그 제목 짓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 수는 최대한 간소하게, 물음표를 활용하자, 가끔 숫자로 활용해보자, 반응이 좋았던 타이틀을 이용하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요즘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나 많은 블로거들이 광고료를 받고 블로그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고 광고라고 생각되면 안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가 아닌 것처럼 타이틀을 녹여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타이틀 짓기에 대한 베이스는 장착되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카피라이팅 기술들을 시작으로 해서 좋은 한 문장 뽑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홍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